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상가 임대할 때 권리금 양수양도 계약할 때 어떻게 하는지 얘기 드려볼게요. 약간 어렵게 손님만 찾는데 일을 매끄럽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 딱 한 명 손님 딱 맞췄으면 매끄럽게 처리하는 게 한 8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중개사가 이거를 알고 해야 되죠. 모르고 알아서 하렇게 보면 좀 무책임하잖아요. 알고 이런 거 체크 딱 하고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딱딱 체크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권리금 양수양도 몇 칸에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식당하고 식당이 영업자 그냥 승계하는 거예요. 신규로 내는 게 있고 이거는 현재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승계받는 거죠. 세입자 있는 영업장을 자기가 영업장하고 승계를 받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주인하고 할 때는 이런 게 있는 해당 사항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용도 변경해서 맞춰서 조금 맞춰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영업자 변경 승계를 하는 거니까 그 승계를 하시면 되고 근데 승계할 때 이제 불법 건축물이 그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해소하고 변경 신고가 되겠죠. 그 외에는 용도 변경 없이 그냥 영업자 승계를 하는 거예요. 신규로 하는 건 다 알아봐야 되지만 그냥 이건 지위를 승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계하는 게 뭐가 있는지를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죠. 영업자 승계 보면 이 사람 일반 음식점 돼 있으면 내가 일반 음식점으로 승계를 받는 거야. 이 사람 일반 음식점 돼 있다 그래서 내가 휴게 음식점으로 승계를 받는 게 아니고 일반 음식점 돼 있으면 똑같이 일반 음식점으로 승계를 받고 이분이 휴게 음식점 돼 있으면 똑같이 휴게 음식점으로 승계를 받죠. 휴게 음식점 승계 받으면 실무에서는 자기가 일반 음식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휴게 음식점은 승계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으로 새로 받는 게 낫죠. 혹시나 만에 하나 일반 음식점이 안 되게 되면 또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영업자 승계를 자기가 받아놓고 새로 더 플러스해서 신규로 내시면 된다. 내고 안 되면 그 영업자 승계 받은 거 그거는 하고 그 실무에서는 거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거진 동일한 영업자 승계를 하죠. 그게 일반인지 간인지 그 디테일하게 한번 체크해서 술 파냐 이 휴게 음식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 술을 판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영업자 승계 해봤자 새로 신규로 등록해야 되거든요. 영업자 승계 외에 별도로 일반 음식점으로 신규로 등록을 받는 거와 똑같죠? 그러니 그때는 미리 한번 알아놔야 되죠. 구청에 전화해서 정화조 용량인지 하수도 원인자인지 체크 한번 하셔갖고 미리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중간에 이제 팁이죠. 그리고 그대로 영업장 승계를 하다 보니까 그 미성년자 있잖아요. 숙박업식 숙박 없어도 여관, 모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미성년자 있는지 없는지 단속됐느냐 그거 한번 체크하거든요. 그게 그대로 승계가 돼요. 미성년자 술 단속되는 거 승계가 되거든요. 그거 한번 구청에 한번 체크하시고 그 계약할 때는 그 사항을 이제 준실되게 얘기해 주면 되고 그게 조건이 어떻게 생각하면 1년에 3회가 되면 영업이 취소가 돼요. 그래서 한번 영업자 승계를 받으면 자기가 2번 맞으면 취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미리 이제 체크해서 알아봐야 되고 그 유효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1년 기간이 지나면 그게 맞았는 건 사라져요. 그래서 한번 미성년자 돼 있으면 그 언제 단속당했는지 물어보면 되죠. 그게 어제 맞았는가 하고 지금 뭐 9개월 10개월 됐는가 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럼 시간 지나면 그 제척기간 1년이 지나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 건데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미성년자 1년에 3회 영업 취소 하고 1년 지나면 그 취소되는 게 유예되고 사라지는 거죠. 그걸 이인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영업장 승계할 때 중요한 게 평수예요. 영업장 승계는 계약 평수하고 야드는 전용 평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약 평수보다 다 작아요. 영업장은 다 작다 보시면 됩니다. 계약 평수,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평수하고 영업장 평수는 작으니까 그 영업장을 권리금 계약서 쓸 때 영업신고증이 있거든요. 그거 돌라 그래서 그거 보면 평수가 나오면
고평수 적고, 그것도 어떤 경우는 또 평수가 안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뭐 안 돼 있는 것도 있거든. 그러면 그 일반 임대차 계약 평수보다 좀 작게 그 엘리베이터 이런 거 있는 것 같으면 한 70%, 그런 게 없었고 그냥 단독 이렇게 돼 있으면 한 80% 계약 면적하고 그렇게 낮춰서 신고를 권리금 계약서 그 평수를 적어놔야 되겠죠. 그 확인해가 적어주시고,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가 권리금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이 우선 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약이 종된 계약이고, 권리금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권리금 계약서는 종된 계약이죠. 따라오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돼야 권리금 계약서가 성립되는 거지. 임대차 계약서가 성립이 안 되면 권리금 계약서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특약을 적을 때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돼야 유효하다고 특약을 하나 적어놔야 되죠. 요거는 그 권리금 계약서 적을 때 권리금도 계약금 계약하거든요. 계약금 계약할 때 그걸 미리 다 인지를 시켜놔야 되죠. 안 그러면 그것 갖고 계약금 처리했는데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미약금이니 네가 물려내니 내가 물려내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단 조건이 지가 하기 싫어갖고 안 한다 하는 건 그거는 배액상항해야 되죠. 지가 하기 싫어가 안 한다 하면 그거는 못 받는 거고, 그거는 명시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안 될 경우 그거는 계약금 계약에 대한 그 위약금이 아니고 그냥 서로 돌려주고 돌려받는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마음이 변심하게 했는 거는 못 돌려받죠. 그렇게 이제 인지를 딱 시켜줘야 돼. 그리고 권리금 계약서, 이 권리금 계약서를 이제 적었는데 양수인이 찾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이 세무서를 신고를 하기를 원해요. 세무서 신고를 보통은 이제 권리금 계약서 쓸 때 이때까지 통상적으로는 권리금 계약서를 세무서에 신고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 신고 안 하는 거 알족하면 다 알아요. 그냥 그렇게 다 넘어갔는데, 뭐 단위가 좀 크든지 또 법인들 같은 경우는 회계 처리가 돼야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죠. 권리금 계약서 신고. 지금 현재는 권리금 계약서 신고를 안 했다 그래도 개인과는 상관없는데, 이게 만약에 법인이다. 법인이면 나중에라도 3년, 4년, 뭐 10년 뒤라도 그 돈이 출처가 밝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양도인이 신고가 안 되는 거다 보니까 그 가산금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법인인지 아닌지 하고 특이하게 서로 그 신고 안 하기로 합의를 했는 것 같으면 이제 매도인이 신고하는 거는 그진 없고, 양도인이 신고하는 건 없고, 그진 없고, 양수인이 보통 경비처리 때문에 신고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양수인이 의해서 자기가 필요를 해서 신고를 하는 거니까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원칙은 얘기 드리면, 원칙은 권리금 계약서는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 이제 신고를 하죠. 신고하면 이제 양도인이 그를 경비를 처리할 수 있으면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자기가 뭐 다른 사업 큰 게 있으면 경비 처리할 것 같으면 신고하든 안 하든 자기가 경비 처리 다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게 부가세만 별도 해보면 되거든요. 일반이고 일반이면 부가세 별도, 일반 아니면 또 부가세 별도가 안 되죠. 일반이고 일반이면 부가세만 별도하면 되는데, 양도인이 이제 경비 처리를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면 양도인이 8.8%를 주고 그러면 양수인이 그 8.8%를 신고할 때 그를 이제 납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권리금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가 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경비 처리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양도인이 경비 처리할 수 있으면 하면 되거든요. 하고 양수인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경비는 네가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럼 양수인이 묻는 거고 8.8%를. 근데 원칙은 권리금에 대해서 양도인이 받는 거다 보니까 자기가 경비 처리를 하든, 그 양도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많이 남으니까 세금 내잖아요. 그거를 양도세 할 때도 매수인이 부담해가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해가 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여기도 그런 케이스죠. 근데 그거는 실무에서는 잘 없고, 양도인이 자기가 돈을 받는 거니까 자기가 8.8%를 내든 경비 처리하든 특별 케이스를 하고, 양수인이 세 번째 경우 자기가 양도인은 하기 싫은데 양수인이 굳이 자기가 하고 싶대.
그러면 자기가 좀 부담한 경우도 있고, 그 합의를 봐야 되죠, 그는. 근데 권리금 계약서는 좀 예민하다 보니까 그 세 가지 경우가 있고, 원칙만 일단 알고 가면 됩니다. 원칙만 알고 가고, 양도인이 경비 처리를 할 것 같으면 원정기수는 얘기 끊을 필요도 없죠. 그럴 필요도 없고, 자기가 경비 처리할 능력이 안 되면 8.8% 양도인이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면 양수인이 그냥 받아가 내면 되고, 양수인이 8.8%안 내게 되면 양도인이 경비 처리 하든지, 자기가 그 이상 8.8%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가 뒤에 세금 물어야 되고, 그리고 양도인이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다 알면 양수인 보고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 관계. 그러니까 이게 뭐 1,000만원, 2,000만원 같으면 큰 상관없어요. 그 경비 처리를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권리금이 2억, 3억, 뭐 10억이 하잖아요. 그럼 경비 처리 안 되거든요. 그때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고, 뭐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거는 그냥 양도인이 경비 처리 되니까 하고, 부가세만 별도 하고, 그렇게 신고하는 거죠. 세금, 권리금 계약서의 관계. 그리고 네 번째 보면, 그 불법 건축물 유무. 영업자 승계할 때 그 불법 건축물 없애는 거는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 등재되는 경우고, 여기는 불법 건축물이 등재 안 되는 경우, 가대기로 해가 항공사진이 안 찍혀있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주방에 불법 건축물, 일반 그냥 창고 같으면 나중에 뜯어내면 돼요. 근데 이게 주방이야. 주방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현장 가서 보시고, 주방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 됐어도 주방 부분이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고지를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 등재가 안 돼 있어도 이것 갖고 많이 깨지거든요. 반드시 주방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확인 설명서에 특이하게 다 공시를 해줘야 돼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주방 어느 부분, 위치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동서남북해서 어느 부분, 대충 보면 평수 나오거든요. 평수 몇 평, 해가 불법 건축물이 주방 부분이 있고, 그 주방 부분은 이행강제금이 1년에 2번 나오거든요. 철거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연 2회 발생한다. 발생될 거다가 아니고요. 발생한다. 확정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확정으로 적어줘서 이런 거는 설렁설렁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이게 사건 보고 뭐 설렁설렁 넘어가는 거는 넘어가고 안 넘어가는 거는 강력하게 짚고 그러는데, 권리금 이런 것도 금액대가 세지면 내가 강력하게 짚지만 1,000만원, 2,000만원 같으면 크게 안 짚어요. 일을 만드는 거거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일을 만들어야 돼요. 불법 건축물은 확인설명서 그 특약 하나 적어주고, 이행강제금 불법 건축물 있다 하는 거 평수, 위치 하고 이행강제금 건물 가액에 따라 연 2회 나오죠. 부과되죠. 가액에 따른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오거든요. 철거될 때까지. 그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온 사람이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거는 진행을 해야 되죠. 그거는 뒤에 설렁설렁 넘어가고, 주방 부분 성간주의 의무에서 중개사가 이거는 역할이 더 크거든요. 자기가 딱 봤을 때, 누구라도 봤을 때, 성간주의 의무는 누구라도 봤을 때 불법 건축물이라고 알 수 있으면 그 성간주의 의무에 들어가 본다니까.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그 얘기를 해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짚어줘야 돼요. 근데 너무 겁주면 안 되고, 이때까지 이렇게 계속 사용해 왔었다. 꼭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불법 건축물, 주방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있네요. 근데 뭐 10년씩, 5년씩 이렇게 사용해 왔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하고, 이행강제금 얘기해 주고, 위치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확인설명서에 등재시켜줘야 되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섯 번째 보면, 계약 방법. 아까 임대차가 주된 계약이고, 권리금은 종된 계약이죠. 하고 잔금 날짜를, 임대차 잔금 날짜, 권리금 잔금 날짜를 동일하게 딱 해줍니다. 그게 왜 그러면 이게 임대차 계약을 먼저 다 막대가에 다 치러버리고 권리금을 뒤에 주잖아요. 그럼 안 주면 할 말이 없어. 임대차가 주된 계약이다 보니까 임대차 조건에 명의가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뒤에 돈 못 받으면 그냥 채무로 갚습니다. 못 받으면 갈 길이 없거든. 그래서 잔금하고 임대차하고 동일 날짜에 동일하게 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게 하시고,
그 승계하는 게 임대시설. 그 안에 시설 비품이 있잖아요. 비품이 자기 건지, 그리고 임대 건지, 임대가 받아 쓰는 거 있거든요. 그 이제 냉장고, 주류 냉장고 받아 쓰는 거나, 뭐 정수기나, TV도 임대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기간 끝나면 자기 거에 되는 것도 있지만, 컴퓨터라든지 그런 임대 매물이 있으니까, 이게 자기 건지 임대 매물인지 체크 다 해야 되죠. 체크하고, 인터넷, 정수기 그러니까 임대시설이 안에 시설비하고 영업장하고 권리금이 보통 바닥권리금하고 시설하고 영업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바닥권리금은 그냥 인정되는 거니까 놔두고, 시설하고 영업장은 승계를 받고, 시설. 그 외에는 다 승계 안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원칙은 승계 다 안 받고, 네가 승계 받는 건 뭐냐? 둘이 합의 보락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전화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합의 보락 하면 같이 만나가 서류 준비해서 가라 하면 되고, 인터넷 이런 것도 원칙은 안 받는 거. 그거 승계한다 하면 승계하고, CCTV 있잖아요. 뭐 카메라 이런 거 승계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원칙은 승계 안 하는 거. 왜 그러면 그 양수인이 새로 다 신규로 할 수 있거든요. 새로 신규로 다 하고, 정성이나 이런 거 하면 자기가 한 사람도 있거나, 그러면 또 뭐 돈 얼마씩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은 시설하고 권리금 영업장 외에는 다 승계 안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 중에 자기 거가 뭔지, 임대 시설이 뭔지 체크하시고, 그거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권리금 계약서를 그 목록이 있거든요. 큰 거 저거 주고, 그리고 세부적인 건 자기끼리 숟가락 몇 개 합의해야 되잖아요. 합의하는 거고. 그거 자기들 보는 거, 또 더 정밀하게 하려면 카메라로 촬영하죠. 카메라 촬영하고. 그리고 그 시설 중에 자기가 애착하는 물건이 있거든요. 뭐 도자기라든지 선물 받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계약 당일날 이거 들고 간다 해보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리고 장사하는데 크게 중요한 게 아닌 자기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권리금 계약서가 현장 답사하기 전에 그거를 다 빼놔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쓰기 전에 자기 물건 있잖아요. 장사하는 거 크게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권리금 쓸 때 이거 카메라 찍어놨는데 이거 내 물건에다 가간다 만다 이렇게 보면 맘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보는 거 싹 다 주는 거니까 자기가 개인 소지품 이런 거 있다니까. 부모님한테 선물 받은 거는 개인 소지품, 개인 애장품을 그냥 장식용으로 갖다 놔는 거 있다니까요. 그거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장사하고 필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미리 빼고. 근데 뭐 자기가 장사하는데 필요한 건데 고가 물건 그거 빼가가고 이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용납하면 안 되죠. 장사한 거 외에 자기 애장물품은 가도 되는데 장사하면서 필요한 거는 다 주고 가셔야 되지. 그 고가라 그래도. 하고 그 중간에 권리금 계약하기 전에 그 미리 그 다 보잖아요.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럼 예를 번째 보면 수수료, 권리금 수수료 있죠. 이게 임대차 계약서에 그 보증금 월세에 대한 그 수수료가 있고, 하고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가 있거든요. 권리금하고 임대차 계약하고 수수료 중에 둘 중에 한 개만 받아요. 통상적으로. 두 개 다 받으면 능력이고, 통상적으로 한 개만 받죠. 임대차 계약서는 상가 요율 0.9% 정해져가 있고, 그 이내에서 협의하는 걸로 정해져가 있고, 권리금 계약서는 정해지지 않죠. 보통 옛날에는 이제 10%까지 받고, 지금은 5%. 그게 안 되면 손가계약. 네 손에 얼마? 1,000만 원이면, 네 손에 700이고, 700짜리 주고, 그 이상으로 복비하고, 뭐, 손가계약 다 인정해준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요새는 매물들이 다 오픈돼가 손가계약 잘 안 되죠. 그냥 투명하게 보통 다 하는 거고. 손가계약 하려고 하면 독점일 때, 자기만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물건이 자기만 금액을 아는 그 특별한 케이스. 양도인하고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매물 오픈 다 돼가 있는데, 지가 숨겨진다고 보면 뒤에 다 알아요. 그럼 상황이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요새는 손가계가 잘 안 되고, 권리금 7%도 잘 안 주죠. 권리금이 1억인데 1,000만 원 스스로 잘 안 줘요. 그래서 합의 봐서 뭐 금액 따라 5% 하고 1,000만 짜리면 10%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임대차가
월 200이면 권리금 포기, 그 수수료 포기하고 월 200이가 손가 200 받는 게 낫잖아요, 손가 수수료. 그거 이제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죠. 오늘 권리금 양수 양도 계약에 대해서 얘기해봤네요. 권리금 양수 양도 할 때, 그 구청에 영장 승계할 때, 그 양도인은 그냥 영장하고 신분증 가져가면 되고, 양수인은 이제 그 협회 교육증이나 보건증을 받아가야 되겠죠. 받아서 승계한 거고. 그리고 그게 양수인이 그 보건증이나 30병 이상 되면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보험도 의무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죠. 가입하고. 근데 이제 뭐 상황이 급박해져갖고 당연히 보고 돈 다 하고 영장을 바로 하기로 했다. 그럼 자기가 그 보건증이나 준비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양도인의 인적사항 그 해가 다 적어놓고 사인만 다 받아놓으면 돼요. 사인만 다 받아놓고 도장 다 찍어놓고 나중에 양수인이 따로서 서류 준비해서 가면 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급박한 상황이고 원칙은 미리 서류 다 준비하셔서 그 당일날 잔금하는 날 구청에 가서 식당 같으면 구청 위생과 가서 담당 부서에 딱 가서 그거 영업장 딱 승계를 해주는 동시에 돈 권리금 잔금 받고 보증금 잔금 바로 입금해주고 그렇게 진행돼야 되죠. 하고 그 당일날 이제 전기요금하고 공과금 있죠. 그거 딱 정산해서 돈 딱 줘야 되죠. 그 전기요금은 그날 바로 정산은 되는데 납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 양도인은 양수인한테 그 금액을 주시면 되죠. 하고 각종 물세하고 그 나머지는 비품 그 인터넷에 정수기 다 그게 원칙을 안 하는 거니까 그냥 그 금액에 딱 해서 양도인이 처리하시면 되고 승계받는 거는 따로 그 부서에 따로 가야 되죠. 가서 따로 승계받고 그렇게 다 진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서 제가 이렇게 다 하는 건 없고 제가 구청에 이렇게 저는 이제 쫓아가진 않습니다. 쫓아가진 않는데 그 흐름을 아니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구청 위생까지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 한번 체크하라 하고 그 약간 조금 바뀌는 수도 있으니까 바뀌는 건 잘 없는데 그래도 전화해서 이런 서류 미리 준비하는 거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진행하죠. 네. 오늘 강의 준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